네, 2024년 1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화제였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디오르 명품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크게 파동이 일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본 관점은 순진하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거는 정청래하고 이재명한테 배워라. 왜? 순진한 거는 바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바로 아래 차릴 거로 보는데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저도 한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난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난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를 아십니까? 이렇게 꼬여있는 띠죠. 아무리 돌려도 피지 못합니다. 난제는 풀지 못합니다. 난제를 풀려고 덤비면 덤길수록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라앉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잘라버리거나, 모처럼 고르디온 신전에 갔을 때 그 매듭을 푸는 자 천하를 얻으리라 신탁이 걸려있죠. 아무도 못 풉니다. 그거를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칼로 내리쳐버리죠. 네. 난제는 일도양단으로 내리치거나 아니면 문제에 세상 사람이 관심 없도록 처박아 두는 겁니다. 한동훈은 거꾸로 갔습니다. 바로 이런 수를 잘 쓰는 게 누구냐? 정청래, 이재명이다. 적이긴 하지만 배워라.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탠다면, 나치 독일의 나치당의 선전선동 부장을 지냈던 괴벨스가 선전선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괴벨스의 이론을 다시 읽어라. 선전선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노동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조직지도부죠. 그러나 선전선동부가 그 다음이거나 거의 대등합니다. 정치는 선전선동으로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선전선동이 정치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 너무 정직하게 하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사건은 이거죠. 채널A가 지금 시작은 이겁니다. 김경률, 옛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조국 흑서를 쓰면서 이제 좌파를 비판하면서 좌파의 비리를 폭로했던 김경률 회계사. 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를 가장 시끄러운 좌파 중에 한 명인 정청래하고 맞붙이기 위해서 서울 마포울에 출마시키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였죠. 분명히 어떠한 분명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씨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를 공천한 것처럼 밝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던 김성동 씨가 이건 뭐냐, 왜 프레임대로 안 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고, 똑같이 원희룡 씨를 개항을 해 출마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바람에 개항을 해서 지난 보궐선거 때 이재명한테 붙었다가 석패했던 윤형선 씨인가요? 그분이 당협위원장인데 반발하는 등 어떤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한동훈 체제가 위협을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김경률 씨가 디오로 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요?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 하고 다 덮어주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자, 200입니다. 그 최 목사 도로 가져가세요. 택배로 보낼게요 하면 받나요? 더 시끄러워지죠. 옳고 그른 문제하고 정치공학은 다른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수정 교수도 인재로 영입되는데, 이수정 교수, 경기도 교수인데,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 정치적 감각 경험은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바른 소리를 해본 분들, 이수정 교수나 이수정 교수나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씩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누구한테 신세진 거 없고, 자기는 마이웨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또 김경열 씨도 참여연대에서도 바른 소리 했고, 나와서도 바른 소리 했으니까, 김 여사 사과하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국민 호응을 얻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인재로 끌어들이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했고, 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가면 위험하다라고 주장이 나왔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그에 동조해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주장을 채널A가 보도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알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덮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덮으면 되는데. 자, 이제 한동훈 씨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메비우스 띠라는 게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꼬여갖고 답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방원이가 조선 건국을 막 건국한 조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갓집 식구까지 다 쳐내잖아요. 민씨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들을 다 칩니다. 그걸 쳐냈기 때문에 그 다음 조선 군주가 된 세종은 자유롭게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비약적으로 조선을 발전시킵니다.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태종은 그 독재자란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간 겁니다. 박정희라는 대통령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도 독재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해냈지만 그는 그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오명을 썼습니까? 더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죠. 이거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난제가 올 때마다 풀어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글쎄요, 예를 들면 달나라에 가겠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겠다, 마리아나 해구에 가겠다, 그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애초부터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에 간다는 건 불가능인데, 모르겠어요. 몇 억 년 지나면 가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메비우스 띠를 푼다? 이거는 글쎄요. 양자역학 같은 게 새로운 게 나오면 모를까? 안 풀릴 겁니다. 이런 건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버리는 겁니다. 그거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보라고 화두를 던지잖아요. 화두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걸 해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디오르백을 받았다. 저도 물론 김건희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솔했다고 비판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명합니까? 사과하면 또 나오고. 이거는 좌파의 프레임에 걸리는 겁니다. 좌파들은 자기들 문제점,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119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에 왔다. 계속 떠들지만 자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대응을 안 하면 짝짝꿍이 안 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제가 난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난제는 가라앉혀요. 이거는 갈등 이론을 많이 연구하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평 교수님이 갈등은 해결하는 게 아니야, 가라앉히는 것이야. 저한테 수없이 가르침 주셨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못 풉니다. 메비우스 띠를 어떻게 똑바로 해요. 못해요. 그거는 못합니다 하고 떨어뜨려 놓고 다른 문제로 가는 거지. 어제 우리가 의료단하고 축구를 엉망으로 했는데 그거 자꾸 복귀하면은 말레이시아랑 시합도 엉망입니다. 그거 다 잊어먹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욕먹으면 욕먹은 대로 가는 거죠.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욕먹고 정과 1범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딴 거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정청래, 엑스맨 역할에서 했지만 서울대병원 보내는 거 자기가 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건 나오면 한동훈 비난할 때는 앞장서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공학입니다.
난제는 풀지 못한다. 그냥 가라앉혀라. 아니면 진짜로 풀려면 한 방에 칼질을 해서 알렉산더처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내버려둬야죠. 한동훈 장관이 괴벨스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면서 선전선동에 의한 정치를 빨리 감을 잡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청담동 게이트를 터뜨린 게 김의겸이죠. 김의겸 씨가 뭐 어디 출마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김의겸이가 출마를 합니까? 김의겸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도 엉터리 주장을 많이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사부작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이게 바로 오히려 더 한동훈보다도 영악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청담동 게이트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이 김의겸 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왜 넘겼느냐? 처음에 경찰은 이거는 면책특권 때문에,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이걸 국회에서 어쨌든 김의겸 씨가 발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불송치, 무혐의, 쉽게 말하면 무혐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불송치했더라도 고소인인가요? 그분이 다시 요구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넘겼습니다. 다시 넘기게 된 겁니다. 고소인이 반발해서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의겸 건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김의겸은 조용히 있으면서 군산인가 어디 공천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시끄러지게 됐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동훈 씨가 다시 고소를 하고 한 거 보게 되면 감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률가로서의 감각이지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은 아직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고소를 난 불만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의겸이를 발목을 잡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요. 김의겸 반대로 이 김건희 여사 건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지게 되면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을 발휘해서 이 최강원 이미 유죄 나왔지만 뭐 이런 자들이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순진하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김의겸 잡듯이 잡아야 된다 이거죠. 정치공학에 대한 공부, 괴벨스에 대한 공부. 우리 한동훈 장관이 빨리 공부해서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 이수정, 김경률 다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아직 박정희도 처음에 이랬어요. 전두환도 이랬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모순에 걸리는 걸 하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분들이 빨리 변하면 좋고 안 변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한동훈은 스스로도 변하고 어떠한 사람을 쓸 것인가. 정치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내세워서 총선에서 지면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한동훈 씨가 정치가 뭔지를 빨리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눈치고 가는 정청래와 이재명을 배워라. 순진한 건 바보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